자, 이제 2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그쪽은 법률형 해석인데 여기는 오표시 무효 원칙이 중요하죠. 일단 오표시 무효에 나오면 결론이 딱 떠올라야 돼요. 오표시 무효에 나오면 차고 주장 X입니다. 차고 X. 그 말은 차고 취소 주장 못합니다. 항상 이게 떠올라야 돼요. 오표시 무효에 차고 X. 그럼 거기 1번 문제가 사례니까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사례 설명 좀 맞는 거죠? 밑에 사례 보세요. 갑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럼 X토지에 관해서 의사합치했죠? 근데 X토지 지번 등의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을 명의로 이전 등기. 그럼 합의는 X인데 등기는 Y 쪽에 잘못했죠? 그럼 그 등기 동그라미, 그 등기 무효죠? Y에는 의사합치한 적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안입니다. 갑에게 X토지, Y토지가 있었죠. 근데 갑과 을이 X토지를 둘러보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X토지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갑과 을의 의사는 X에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계약서에 실수로 X토지 지번을 적는 것이 Y토지 지번을 잘못 적었어요. 그리고 등기부도 Y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갑과 을은 X에 관해서 완전히 의사합치했죠? 근데 표시만 Y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합치했다면 여기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래서 표시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표시만 어떻게 고쳐요? 이거 X로 고치고 이거 등기 잘못했죠? 이거 무효니까 말소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X토지 등기부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되겠죠? 그렇게 할 일이에요. 그래서 X토지 여전히 완전 유효입니다. 의사합치했죠? 완전 유효라 X토지에 관해서 을은 등기 넘겨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착오 없어요. 착오 취소 못합니다. 그리고 Y토지는 매매계약 한 적도 없죠? 매매계약 성립도 안 했어요. 성립도 안 했으니까 무효 취소 나올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도 취소 못해요. 결국 어느 쪽도 취소 못합니다. 그리고 X가 완전 유효해요. X가. 잘못된 표시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기억부터 보시면 갑과 을 사이에는 의사표시 불합치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틀렸죠? 그 니은처럼 갑과 을 사이에 X토지 간에서 매매계약 성립했습니다. 니은은 맞았죠? 디귿 갑과 을 사이 Y토지 매매계약 성립하지 않았어요. 틀렸죠? 그래서 리을 Y토지에 대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맞습니다. 이 등기 잘못한 거 이거. 자 리을 미음 보겠습니다. 갑은 Y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X토지든 Y토지든 절대 취소 X, 착오 X예요. 비읍 선의병이 을로부터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대요. 그럼 선이더라도 0은 0이죠? 0은 0에서 소유권 취소 못합니다. 다시 비읍 선의병이 을로부터 Y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면 무효죠? 유효 틀렸습니다. 예, 정답 2번이에요. 니은과 리을만 맞았죠? 그럼 자, 잠깐 4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3페이지. 자, 오표시 무효가 자연적 해석 일부죠? 그럼 자, 43페이지 18번 문제. 그 1번을 보세요.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공통 의사가 인정되는 때 이게 오표시 뭐예요? 보세요. 지금 의사는 갑과 을의 의사는 X토지 의사합치, 표시는 Y토지로 표시했죠.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X에 관해서 정확히 의사합치했죠. 이게 오표시 무효입니다. 그럼 착오 취소 X.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맞았죠? 착오 X예요. 또는 취소 X. 그러니까 오표시 무효에 나오면 착오 취소 X를 딱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1번이 딱 나왔을 때 이게 뭘 말하지? 거다가 착오 되겠구나라고 혼자 착오합니다. 그래서 오표시 무효에 착오 X 외워야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틀려요. 그럼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제 29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29페이지가 이제 실제 사건이에요. 29페이지 4번 문제.
갑은 자신의 A 토지 가로열고 집원이 969-39번째요. 이 토지를 을과 함께 둘러보고 매매를 합의하였으나, 그럼 A 토지 합의했죠? 그럼 A 토지 유효입니다. 그 다음 집원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서에는 갑소의 B 토지 가로열고 집원이 969-36이에요. 36으로 잘못 계좌하고 말았다. 그 후 을 앞으로 B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등기 무효죠? 등기가 결론되었고 을 무효의 0, 을 0, 을은 B 토지를 다시 병, 너도 0. 병에 처분해서 소유권 등기 마쳤다. 옳지 않은 거죠? 그럼 여기만 이제 A, B로 고치면 돼요. 이게 A 토지, B 토지입니다. 그리고 A 토지에서 합의했는데 표시를 B로 잘못한 거죠? 그리고 A 토지 지번이 뭐였어요? 969-39번이었죠? B 토지가 969-36번이었어요. 이제 보니까 저는 갑이 토지 딱 두 개인 줄 알았는데 다 갖고인가 보네. 중간인 것 같아. 37, 38, 39 다 갖고 같아요. 상당히 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지번이 비싸니까 여기에 969-39라고 적으려다가 둘이 369, 36 가다가 그리고 36으로 잘못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36번지다가 이렇게 잘못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사건입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죠. 그럼 자 1번 갑과 을 사이에는 A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 성립하였고 갑과 을 어느 누구든 차고 취소 못합니다. 오표심 후에 차고 X. 2번 병이 선이어도 갑은 을과 병 모두를 상대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했을 때 맞았죠? 이 등기 다 무효니까 갑은 다 말소해야겠죠? 맞았습니다. 3번 2번의 경우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맞죠? 이제 을병 매매했죠? 그럼 병은 을한테 매도인 담보 책임. 그래서 매도인 담보 책임 계약 해지하고 돈 받아야겠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은 갑에게 A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맞았죠? A 토지가 완전 유효니까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해야 돼요? 이제 등기 넘겨라고 등기 청구하겠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을이 이걸 청구하지 않으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이걸 청구 안 하면 계속 내 앞으로 세금 나와요. 내 앞으로 세금.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빨리 등기 가져가라고 청구하겠죠?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등기법에서. 등기 인수, 빨리 등기 인수해가라고 등기 인수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이미 팔았는데 등기를 안 해가니까 세금은 계속 나한테 나와요. 그럼 세금 안 내려면 빨리 등기 가져가야겠죠? 그게 5번이에요. 5번은 위 2자를 4로 바꿔 4. 위 4번의 경우라고. 위 4의 경우 갑은 을에게 A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빨리 등기 가져가라고 해야겠죠?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의사표시가 나와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다음 의사표시 효력 발생 기술이다. 틀린 거죠? 1번 통상우편 방법으로 발생되었다면 도달이 추정되지 않죠?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을 했어야지 추정돼요. 그럼 1번은 아신 분이 3번을 몰라요. 3번은 우편법 소정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됐다 하여 언제나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 3번은 내용증명 등기우편 그런 말 없죠? 그럼 그냥 통상우편이에요. 근데 3번은 갑자기 우편법이 있으니까 좀 더 있어 보여 뭔가. 우편법이 1번 통상우편이에요. 다시 우편법이 1번 통상우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나와서 쫄아서 뭔가 있겠지 해서 틀리면 안 돼요. 내용증명 등기우편 아니면 다 그냥 100원짜리 우편 붙인 거예요. 100원짜리. 그래서 1번, 3번 같은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2번 아파트 경비원 동그라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상대방 우편함에 넣었다면 도달이 인정된다. 틀렸죠?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우리 얼굴 잘 모르죠? 서로 얼굴 몰라요. 그 사람이 내 편지를 받으면 그게 도달입니까? 안 돼요. 근데 내 동고 가족이나 내 가족 같은 누구죠? 가족이나 친척이 받았다. 그때는 친한 사람이니까 도달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경비원은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달이 인정 안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 이제 4번. 4번은 주민등록 증거죠. 그러니까 주임법에서 대항 요건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나오죠. 그 주민등록이에요.
다시 4번. 주민으로 신고한 행정청에 도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이 수리 적어야 돼요. 적어야지 공시되죠. 그래서 수리했어야만 효력이 있네요. 수리해야 돼요. 도달만 되면 안 됩니다. 5번에 X 몰라도 우리 시험범위 아니면 몰라도 돼요.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다음 오른쪽에 3번을 보시면 의사표시 도달 기술 중 틀린 겁니다. 1번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택한 결과 발신 후 그 다음 도달 전 동원해보세요.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달 후는 철회 못하는 거죠. 2번 동거하는 친족, 가족, 고용이 수령한 때 도달 인정될 수가 있어요. 3번 내용증명 나왔죠. 내용증명 요표는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해석한다. 맞았죠? 다음 4번, 5번 묶으셔가지고 4번, 5번은 비슷한 말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보내요. 그럼 의사표시 당사자는 대화자와 격지자로 나눌 수 있죠. 근데 격지자는 시험에 내기 힘든다고 했습니다. 격지자는 시험 낼 수 없어요. 대화자 시험 대화자 낼 수 없어요. 대화자는 의사표시가 말하자마자 바로 도달하죠. 중간에 부도달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 낼 수 없는 겁니다. 시험은 격지자를 낼 수밖에 없어요. 격지자는 편지 생각하면 편지 하루 이틀 걸리니까. 그래서 갑이 을에게 편지를 보낸다 해보세요. 우리는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 을에게 도달했을 때 내 편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달해버리면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그때는 철회 못해요. 도달 전에는 효력 발생 안 했으니까 그때 철회할 수 있죠. 자, 그럼 도달주의를 취하는 걸과 설사 을이 갑 편지를 받았거든요. 받았더라도 우리 나 받은 적 없는데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너 받았잖아 라고 갑이 입증해야 돼. 갑이. 다시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우리 설사 갑 편지를 받고도 나 너 편지 받은 적 없는데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너 받았지 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갑이 입증이 되니까 우리가 중요한 문서는 100원짜리 편지 보내요? 내용증명 보내요? 내용증명 보내는 겁니다. 내용증명이나 등기표는 내가 보냈는데 나에게 반송 안 되면 도달했겠지라고 추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도달주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4번부터 보시면 의사표시 불착 또는 연착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 맞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비싼 돈 들여서 내용증명 보내는 겁니다. 그럼 5번 완전히 틀렸어요. 5번 의사표시 무효를 지우시고 효력 발생을 쓰면 돼요. 무효가 아니라 효력 발생. 다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주장하는 자가 그게 갑이죠? 갑이 부도달에서 부자 빼세요. 부 빼고 그냥 도달에 대한 증명책을 부담한다 그래서 갑이 도달했지라고 갑이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넘기시면 이제 4번 문제. 4번 약간 어렵습니다. 자, 4번은 문제를 체크해 볼게요. 자, 갑은 동그라미. 갑은 을 소유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담은 편지를 작성해서 을에게 우편으로 다음 발송한 후 동원하세요. 발송한 후. 그 다음 그 뒤에 사망 동그라미. 갑은 의사표시 발송할 때 살아있었죠. 그 후에 사망해도 그대로 유효 그랬죠. 사망 밑에 씁니다. 유효. 그대로 유효. 즉 의사표시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대로 유효 그래서요. 자, 그럼 갑이 매수하겠다고 편지 보냈죠. 갑이 있으면 을소유 부동산 있다면 매수 의사표시 보냈어요. 매수 의사표시 보내고 두 번째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해요. 그럼 갑 상속인 있겠죠? 갑 상속인 병이 있다면 병이 갑 모든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병이 갑의 모든 지위를 포괄 승계하니까 병을 그냥 여기다가 써버리면 돼요. 여기다. 갑자리에 그냥 병을 쓰면 돼요. 그럼 을이 팔겠다고 승낙하면
계약 성립하죠? 계약 성립해요. 사겠다, 팔겠다면 계약 성립합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을과 병이 책임지는 겁니다. 다시 상속이 뭐예요? 포괄승계라 병이 갑을 상속했다 그 말은 병을 그냥 갑 이 자리에 써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병이 청약하고 우리 병한테 승낙한 거 똑같아요. 그럼 을과 병이 책임지는 겁니다. 상속이 포괄승계니까 그 자리에다 갖다 집어넣으라 그랬죠. 대입. 갑주의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자, 1번 보시면 갑의 사망은 청약 효력 발생과 원칙적으로 관계없다. 이게 맞았죠? 그대로 유효 관계없어요.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이제 1번에서 답을 못 찾으면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2번은 갑이 동그라미. 갑이. 그 의사표시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 동그라미. 그대로 유효 그랬죠?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발생합니다. 상속인가 책임져요? 아무 영향 없다 그랬죠? 3번 그 편지받은 을이 승낙 의사표시 하여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제 을이 승낙하면 청약 승낙 합치하면 매매계약 성립해요. 책임은 병이죠. 병이. 4번 을이 편지를 받기 전에 갑 사망을 알았을 경우에 갑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대로 유효. 그대로 유효예요. 뭐 알았던 몰랐던 그대로 유효입니다. 상속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5번이 맞죠. 갑의 상속인은 아니 5번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죠? 5번은 틀렸네요. 취소할 수 없다. 상속인이 그대로 책임져야 돼요. 안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든가 상속을 승인하면 아버지 자리 들어가서 자기가 갑이 한 의사표시와 을이 한 승낙에 따라 그대로 책임지는 겁니다. 싫으면 상속 포기하면 돼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다음 5번은 다음 중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취하는 경우 그랬죠.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도달주의인데 발신주의를 2개 딱 외웠어요. 발신주의 2개 오면 99%는 맞아 이건. 먼저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 최고 발신주의. 그 다음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 그럼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입니다. 이거 아니면 다 도달주의. 다음 무권대리 최고 발신주의. 항상 이거 2개에서 99% 이것만 하면 90% 맞춰요. 90%. 그래서 발신주의는 무채발, 격승발 외우시면 돼요. 그럼 1번 X 시험범위 아니에요. 2번 무권대리는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은 확답. 이거죠? 무권대리 최고 확답 발신주의. 3번 X, 4번 X. 4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5번 격지자 간 계약의 청약 나왔죠? 그럼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예요. 그럼 이거 아니면 다 도달주의.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정답은 다 여기서 나와요. 99%. 그래서 무채발, 격승발 외우면 도달주의, 발신주의 신경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른쪽부터 비정상 의사표시죠. 그래서 이제 107조부터 나오는 건다. 비통착사강. 자, 그럼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107조부터 비통착사강 했어요. 비진입 표시, 통정의인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먼저 비통착 이 세 가지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고 사기, 강박은 하자가 있는 거죠. 의사표시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단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어요? 불일치했어요? 이거 일치했지만 하자가 있는 거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유형이에요. 일치했지만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예요. 그럼 이쪽과 아래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니까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니에요. 강박은 절대 비진이 표시 될 수 없다. 왜 그래요? 이쪽은 불일치고 이쪽은 일치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닙니다. 그럼 자 여기서 비통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고 착사강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죠. 그럼 애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약집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요약집 1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요약집 15페이지. 그 상단에 로마자 2번 의사 표시 불일치에서 밑에 당구장 표시 107부터 110조 공통점 있죠? 항상 민법청 측은 재산상 법률행위. 또 1번 가족법상행위나 소송행위 등 공법행위는 이 비통착사강 법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여기는 선의 3자 보호가 있죠? 상대적 무효 취소요. 이 두 가지 공통점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1번부터 107조가 있죠? 107조 비진이 표시는 법조문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법조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법조문을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 그럼 107조 1항 보세요.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효력 있다. 유효. 원칙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럼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 몰랐다? 알 수 있었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무효. 그걸 상할수 그랬죠, 상할수. 다음 이항 전항의사 표시는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하죠? 네,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법조문을 정확히 해석하세요. 법조문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분명히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입니다. 원칙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 원칙 유효인데 단 예외적으로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로 한다죠. 그리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 무효주항 못해요. 무효 주장 또는 대항 못한다죠. 그럼 자, 자기끼리는 무효죠. 비진이는 자기끼리 무효인데 무효면 0이죠. 0.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주장 못하죠. 그러니까 이 자에게는 0이 100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100으로. 그래서 등기 나오면 공식대로 다 그러셨어요. 등기 나오면 앞등기 유효면 100이에요. 앞등기 유효면 뒷사람은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이에요.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유효. 앞등기 무효 0이면 원칙 뒷등기 무효. 알았던 몰랐던 선의 무과실 무효. 절대적 무효. 단 여기처럼 자기를 보호한 규정이 있으면 0이 100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한 규정이 있으면 0이 유효로 바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는 이대로 푸시면 절대 안 틀립니다. 다시 앞등기 유효면 뒷사람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유효예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선의 무과실 무조건 무효. 원칙 무효. 절대적 무효. 내 나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면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럼 0이 100으로 바뀌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비통착사강 무효 취소하면 선의 3자 선이 0이 돼요. 그 다음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 무효이더라도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소할 수 있죠. 다음 계약 해제. 계약 해제하면 소급에서 실효가 돼요. 그러더라도 선의 3자 악의까지 다 보대요. 3자부. 그래서 선의 3자, 악의 3자, 해제 3자 다 보대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등기 무효이더라도 수탁자 거래한 여기도 선의 3자, 악의 3자 다 보대죠. 이런 경우는 0이 100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 규정 없다면 원칙 다 0이 0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 107조 2항 때문에 0이 100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요. 앞에 알았다니까 이건 뒤에 몰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면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것만 하다가 이 단순한 걸 또 잊어버려서 다 선이는 어떤 걸 몰랐다고 악이는 어떤 걸 알았다 그 말이죠. 알았다요. 그럼 선이가 무과실과 과실이 있습니다. 무과실과 과실. 악이 무과실 과실이 있습니까? 악이는 없어요. 얘는 알았으니까 무과실 과실이 없어요. 무과실 과실이란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말이에요. 얘는 알았으니까 과실 무과실 없어요.
그럼 이걸 이제 107조로 대입하면 이제 무과실이다. 무과실은 전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꿈에도 몰랐다. 전혀 몰랐다. 과실은 실수로 몰랐죠. 잘못으로 몰랐어. 실수로. 반대서 가면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다. 다시 과실은 뭐예요? 몰랐는데 실수로 모른 거예요. 거꾸로 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요. 몰랐는데 실수로 모른 거죠. 그럼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답니다.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107조로 대입. 그럼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는 무효죠. 107조 무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남았죠? 이건 당연히 선의를 전제로 쓴 말이에요. 이게 완전 유가 되려면 그래서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상할수면 무효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예요. 이게 완전 유가 되려면 상대방은 알았다 반대가 선이에요. 알 수 있었다가 과실이죠. 과실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비진이가 완전 유가 되려면 상선무입니다. 그래서 비진이가 상할수 무효예요. 상할수 무효, 상선무 유효라고 딱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뒤에 또 나오니까 좀 이따. 상할수 반대, 상선무. 정확히 외우세요. 알았다 반대 선이,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과실.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상할수, 상선무 딱 외우돼야지 시험에서 절대 안 틀립니다. 시험장에서 긴장되고 막 시간이 부족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아예 딱 외우세요. 상할수, 상선무. 아예 딱 외우세요. 그럼 법정을 이제 정확히 해석해봤죠?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자, 2번 문제 보시면 갑이 진위 없이 자기 소유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였고, 그럼 원칙 유효죠? 비진이 원칙 유효. 다시 을이 병에게 매도해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럼 너도 유효. 100은 100. 다음 중 맞는 겁니다. 자, 이제 갑이 부동산에 있다면 증여할 의사 없어요. 증여할 의사 없이 을에게 증여했죠. 증여하고 을에게 일단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두 개 일치하지 않죠? 이게 비진이 표시예요. 속마음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비진이 표시. 그럼 원칙 유효예요. 원칙 유효. 원칙 유효니까 이게. 그 말은 을은 선이 무과실로 추정돼 당연히. 그래서 원칙 유효입니다. 원칙 유효 그 말은 을은 선이 무과실 그 말입니다. 근데 을이 병한테 다시 팔았대요. 다시 팔고 등기하면 병이 설사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도 100은 100에서 을 유효죠? 100은 100에서 병은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소유권 취득이에요. 무조건 소유권 취득. 왜 그래요? 이게 유효라면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이건 무효일 때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냥 유효하면 거기서 끝났어. 그냥 유효면. 그냥 뒷사람 무조건 유효예요. 100은 100. 그래서 얘 100이죠? 그럼 병 무조건 100. 무조건 소유권 취득. 무조건. 알았던 몰랐던. 취득합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까지 딱 된 거예요. 문제. 그럼 이제 맞는 거 그랬죠? 그럼 1번. 갑에게 진위가 없으므로 을은 원칙이죠. 원칙.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원칙 유효.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2번. 갑에게 진위 없음을 을이 몰랐다면 과실이 있어도, 그럼 상할수적에 과실이 있대요. 상할수. 그럼 무효예요. 상할수 무효.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알 수 있었어요. 취득 못합니다. 2번. 을이 악의 또는 유과실이면 상할수죠? 상할수.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병은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선이면 소유권 취득이에요. 선이 3자에게 대항 못하니까 0이 100이 대 100. 취득합니다. 4번.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소유권 취득하며. 맞죠? 선임과실 소유권 취득이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면 밑에 씁니다. 100. 100이라 써요. 유니까 100. 100이라 썼죠? 썼습니까? 다시 4번. 우리 선임 무과실이면 상속무죠? 그럼 소유권 취득했죠? 거기다 100 쓰시고. 이 경우에 그럼 병 너도 100. 그럼 병은 선임의 경우 하나이가 틀렸죠? 그냥 알았든 몰랐든 선악 불문하고 악의도 무조건 100은 100. 하나이가 틀렸어요. 100은 100 하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을은 선임 무과실인 때 하나여 소유권 취득하며 상선무. 그럼 100이죠. 이 경우 병 너도 무조건 100.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상할수 상선무 외우다지 이런 문제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이건 알고도 실수로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그래서 상할수 상선무 정확히 외우면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외워야 돼요. 외워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자, 3번 문제. 비진이 표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전체 공무원이 일괄 살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다음 동그라미 칩니다. 공무원 갑 동그라미. 갑도 함께 사직서 제출 동그라미.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했죠. 그럼 107조 적용 안 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만둬라고. 그만둬. 어떤 분이 그만둬 임마라고 썼더라고요. 그럼 공부 잘해요. 감정이 그만둬 임마.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공포행위라 107조 적용 안 됩니다. 공무원의 공포행위는 표시가 중요해요. 표시가. 그럼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했으니까. 다시 제출한 경우 갑의 내심의사는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사직서 제출은 유효. 공법행위는 표시가 중요해요. 표시가. 사직원 제출했죠. 그럼 그만둬야 돼 그냥. 107조 적용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갑은 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 증여의사 없이 금반지를 을에게 주었고 그럼 이게 비진이죠? 줄 생각 없지만 줬죠? 그럼 을 원칙 유효. 을은 그것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상선무죠? 그럼 100 씁니다. 100. 다시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상선무 100. 그럼 병 너도 100. 병도 100 쓰세요.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맞습니다. 3번은 갑이 강박 나왔죠? 그럼 아까 강박은 일치예요. 일치. 비진이는 불일치예요. 절대 강박은 비진이 표시될 수 없습니다. 여긴 불일치고 여긴 일치니까. 그러죠? 그래서 강박 나오면 강박도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1교시 때 강박 그러면 강강의 신조 103장이다. 사회절 세반 아닙니다. 다음 지금 보신 것처럼 강박은 절대 비진이 표시 아니에요. 비진이는 107조고 이건 110조죠? 절대 아닙니다. 두 개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 강박 나오면 103장이다, 107조 아니다 라고. 이건 110조 따로 조문이 있죠. 그 다음 이건 뭐 틀리지 않죠. 대부분. 강박은 원래 민법상 취소 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살 나오면 그때는 아예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시했어요. 그때는 아예 그냥 무효라고.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두 개가 헷갈리니까 외우세요. 강강의 신조 103장이다. 비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갑이 강박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비진이 표시를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다시 3번 읽어볼게요. 이제 갑이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사 표시한 경우 비록 재산을 강제 동그라미. 강제가 강박 같은 말 했죠. 강제로 뺏겨내는 것이 본심에 잠재되어 있더라도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박은 비진이 아니에요. 다음 이제 4번은 그 타인을 위해서 대출 약정한 경우죠. 자, 그건 요약집을 1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 17페이지. 그 상단에 반가로 1, 2, 3, 반가로 3번 있습니까? 반가로 3번이 타인을 위해서 대출 약정한 경우 그랬죠? 그럼 1번 원칙 유예요. 유예라 비진이 X, 허위표 X입니다. 근데 2번 금융기관도 양에 나오면 반드시 양에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때 108조 무효 그랬죠? 자, 이제 을을 위해서
갑이 은행 대출 은행가 대출 약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출 한도가 다 차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 대신 갑을 내세워서 갑의 대출 받으면 그 돈을 우리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항상 법원은 객관적으로 객관적 판단합니다. 자, 갑이 을을 위해서 대출 약정서에 자기 이름을 서명 날인했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따지면 객관적으로 갑이 돈 갚겠다 그 말이에요. 갑이 돈 갚겠다 그 말입니다. 돈을 을이 사용했더라도. 왜 그래요? 갑이 자기 이름을 서명 날인했죠. 갑이 돈 갚겠다 그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대법원은 비진이 표시 아니라 그랬어요. 백절조 아닙니다. 허위 표시도 아니에요. 갑이 대출 계약서에 서명 날했으니까 갑이 갚는단 말이에요. 나 갚을 생각 없었는데 그런 거 인정 안 해줘요. 원칙. 단 예외적으로 반드시 양해 이 말이 나왔을 때 양해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때만 108조 무효입니다. 108조 무효. 이게 허위 표시예요. 이때만. 그러니까 은행도 알았어요. 은행도 갑을 그냥 형식상 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갑에게는 대출금 채무자로서 돈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다 둘이 짜고 양해했다면 그때만 108조 무효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어 넣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은행이 갑에게 대출해주면 그 돈을 우리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은행도 알고 있었대요. 그럼 양해했습니까? 안 했어요. 반드시 이 단어 나와야 돼요. 은행이 알고 있었더라도 원칙 유효예요. 원칙 유효. 이 단어 나와야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알고 있었더라도와 양해는 달라요.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죠? 한국말은 같은데 법에서는 달리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신 게 좋아요. 안 헷갈리게. 그러기 그 밑줄로 요약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집 봐보시면 이제 3번 문제죠? 3번에 4번. 이제 4번처럼 제가 쓴 거 이걸 4번처럼. 자, 갑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장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처럼 을을 위해서 갑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일부러 이 4번처럼 쓴 거예요. 을을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경우 원칙 유효죠? 양해란 말 없잖아요. 갑의사표시는 비진이 아닙니다. 허위 표시 아니에요. 원칙 완전 유효입니다. 다음 5번. 어떤 의사표시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 책임은 주장자 맞죠? 뭐든지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는 무효 취소를 주장자 입증합니다. 다음 오른쪽에 4번 착오가 갑자기 꼈네요. 일단 착오 한번 풀어볼게요. 4번. 착오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게 동기착오죠. 토지 매수는 착오가 없어요. 매수를 하게 된 법을 잘못 알았죠. 동기착오입니다. 2번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으나 측량 결과 절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이게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 착오예요. 현황, 경계는 중요하다 그랬죠. 3번 계약상 사이에 착오를 이루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설사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착오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라 우리는 착오 취소하지 말자라고 약정하면 그 약정 유효라 착오 취소 못합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자 요약집 2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 20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3번 착오 효과 있습니까? 그럼 동그란 1번에 뭐라 써있어요? 임의규정 써있죠? 109조 임의규정이에요. 우리는 착오 취소하지 말자 특약하면 못합니다. 약정유사하니까. 다시 문제 오시면 이제 문제 4번 문제 다시 4번. 4번에 4번입니다. 부동산 시가 동그라미. 시가는 착오 X, 사기 X죠?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착오 X, 사기 X입니다. 다음 5번. 토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면적이 부족하대요. 이게 수량이나 지적
부동산 치면 지적부족이에요. 이건 안중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차고는 웬만하면 취소 못해요. 이 경우는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대금을 깎으면 돼요. 대금을 깎으면 되는 거니까 차고 취소 못하면 난중해요. 그래서 중요분 차고 아닙니다. 제일 끝에 틀렸죠? 중요분 차고로 다뤄진다. 아닙니다. 안중해요.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36, 37, 38, 39는 안 봐도 돼요. 우리 시험범위 아닌 지문들이 너무 많아요. 자,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40페이지. 이제 108조 허위 표시를 보겠습니다. 일단 법조문 한번 봐볼까요? 자, 요약집 16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16페이지. 16페이지 제일 밑에 108조 있습니까? 108조 보세요. 이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당사자가 언제나 무효. 단위양 전항의사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0이 100, 0이 100. 제3자 보호됩니다. 0이 100. 그래서 법조만 보시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문제는 11번 문제가 있죠. 자, 11번입니다. 갑과 을이 통정하여 허위 동그라미 칩니다. 허위로 설정한 전세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가짜 전세권 설정했죠. 전세권에 대해서 병이 저당권 동그라미 칩니다. 저당권 설정되기를 마쳤는데, 그러니까 병은 저당권 취득했죠. 부동산의 취득에서요, 전세권의 취득에서요. 그렇죠. 허위 전세권, 저당권 그러겠어요. 취득가 있는데 그 후 정이 그 전세권,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정가압류 체크하시고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런 지문은 이런 문제는 나온 적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사례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갑소유 부동산 있었죠? 우리가 가짜로 전세권 설정했다. 가짜 전세권. 가장 전세권 설정했대요. 그럼 우리 전세권 등기하겠죠? 근데 병이 나왔어요. 병이 이 가짜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병이 가짜 전세권에 저당권 취득했어요. 근데 또 정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압류했다. 가압류.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사안은 복잡한데 등기 보면 간단해요. X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 소유자죠? 근데 가짜 전세권 설정했죠? 가짜 전세권을 여기에 전세권에 저당 잡았죠? 1-1에서 저당권 병이 나온 겁니다. 그럼 병은 을에게 돈 빌려줬죠? 을에게. 그리고 뭘 저당 잡았어요? 전세권을 저당 잡았죠. 그 채권을 다시 정의에 가압류한 거예요. 정의에 가압류. 이제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럼 자, 이 통정허위 표시죠? 허위 표시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 맺었죠? 그러죠? 그럼 얘는 선이면 보대요. 선이면 유효입니다. 선이면 저당권 유효. 그럼 얘가 선이면 얘는 무조건 유효. 100은 100, 100은 100. 그러죠? 100은 100. 네, 그런 관계입니다. 이제 틀린 거 물어봐서요. 1번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다. 맞죠? 저당권 목적물 지난주에 했죠? 민법상 저당권은 딱 3개. 부동산, 지당권, 전세권 있고 지역권 X에 있습니다. 2번 병은 선의로 추정돼. 맞아요. 병은 태어나서 을 처음 봤죠? 선의로 추정돼요. 추정되므로 갑이 저당권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뭐든지 무효 주장자 갑이 병 악의를 증명해야 돼요. 병이 악이라면 저당권 무효니까 주장하는 자가 증명합니다. 병은 태어나서 처음 봤으니까 선의로 추정돼요. 3번 정은 선의로 추정되며 가압류할 당시 동원하십니다. 뭐든지 행위 당시 가압류할 당시에 선이었다면 이후에 전세권이 허위로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보호된다. 뭐든지 행위 당시에요. 언젠간 다 알겠죠. 언젠간. 평생 모를까요? 언젠가 알 거예요. 항상 기준이 행위 당시입니다. 4번 병이 선이죠. 병이 선이 그럼 100. 써보세요. 100.
병이선이 100. 그럼 정 너도 100. 정은 악이어도 그 가압류는 유효하죠. 유. 100은 100. 5번 병이 악이래요. 그럼 0. 병이 악이면 0이에요. 그럼 얘가 선이면 보호되죠? 자, 병만 제3자입니까? 정도 제3자입니까? 병만 제3자예요? 정도 제3자예요? 다 제3자예요. 다. 가짜 전세권 썼으면 다 나올 수 없었죠? 다시 가짜 전세권 썼으면 둘 다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럼 둘 다 제3자예요. 뭐이만 3자고 얘는 4자입니까? 뒤에는 5자예요. 6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었으면 다 나올 수 없었죠? 그럼 다 3자예요. 다 3자면 나만 선이면 보돼요. 나만 선이면. 그래서 병이 악이면 보호 안 돼요. 얘는 악이니까. 그럼 얘가 악이면 무효죠. 그래도 나도 제3자거든요. 그럼 나만 선이면 나는 보호돼요. 나도 3자니까. 그래서 이거 0이 100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0이 100. 다시 병이 악이면 병은 무효. 정이 선이면 보호돼요. 보호된다 틀렸죠? 나만 선이면 보호됩니다. 다음 오른쪽에 14번 문제 봐볼게요. 14번은 통정의 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민법 108조 2항은 규정하고 있다. 참 친절해요. 다음 중 여기서 정하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죠? 우리가 3자에 속하지 않는다를 외웠어요. 뭐라고 외웠죠?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요약집 18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18페이지. 중간에 박스가 있죠? 박스 오른쪽 칸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의 밑줄이 있죠. 항상 그게 우리 정답이에요. 우리 정답. 우리 시험 항상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서각이 우리 문제집은 그게 나온 게 없어요. 우리 문제집에는. 이게 좀 약간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외웠어요.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 3이 제3자를 위한 경우 3자 수익자, 대리에 있어서의 본인, 상속인 얘들은 제3자 아니죠? 항상 이게 정답이니까 아예 딱 외우세요. 아예 딱. 작년도 정답이 이게. 작년에 이게 두 개가 정답이었죠? 그래서 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이었다가 바로 풀면 돼요. 자, 그럼 허위표시 3자란 비통착사각 똑같아요 다. 근데 108조에서 대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먼저 허위표시가 나와야 돼요. 허위표시. 허위표시가 나오고 그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 있던 사람이에요? 시간적으로 그 후. 시간적으로 그 후에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에 맺은 사람입니다. 허위표시 전에 있던 사람은 제3자 아니에요. 허위표시 후에 나온 제3자. 허위표시를 통해서 그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에 맺은 사람. 전에 있는 사람은 제3자 아닙니다.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오시면 자 14번은 속하지 않는 자죠. 자 1번 보시면 가장매매에 기한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그럼 D는 제3자겠죠. 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사고 소유권 등기한 자 제3자입니다. 합과울이 가장매매했죠. 가짜매매. 가짜매매고 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샀대요. 다시 사고 등기한 자는 이거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죠? 가장행위 후에 나온 사람이라 제3자 맞습니다. 제3자. 자, 2번 X. 2번 몰라도 돼요. 소비자가 시험범위 아니니까. 예, 3번 보시면 전세권 우리 시험범위죠.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후 가짜 포기죠. 포기를 가짜로 했네요. 가장 포기가 있은 후 그 부동산을 부담 없는 상태가 등기 물고가 깨끗하단 말이에요. 부담 없는 상태로 양도받은 사람. 이런 거죠. 자, 갑이 소유자인데 전세권 진짜예요, 가짜예요? 전세권 진짜예요. 이걸 가짜로 포기했단 말이죠. 가짜로 포기. 전세권 진짜인데 이걸 가짜로 포기했대요. 마치 이 부동산이 전세권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그래서 가짜 포기하고 가짜 포기했다. 그러니까 병은 이 부동산에 전세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고 샀어요.
그리고 나서 전세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다시 시간 순으로 써볼까요? 갑의 소유자고 전세권이 있었어요. 전세권. 그럼 만약에 자, 이 상태에서 가장 폭이 없다 해보세요. 빨간색이 없고 이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면 을은 전세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세권을 가짜로 포기했어요. 가짜 포기. 그 다음에 병은 이 부동산이 전세권이 없는 깨끗한 줄 알고 샀대요. 그럼 당연히 호의 표시로 대항 못하겠죠? 병은 보대요. 그래서 이때는 을은 병한테 전세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장 포기 상태로 그걸 믿고 샀으니까 제3자예요. 다시 3번.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가장 포기가 있은 후 그 부동산을 부담 없는 상태 전세권이 없는 줄 알고 샀대요. 그럼 보호됩니다. 다음 5번부터 보세요. 가장 매수인의 금전 채권자로서 목적물을 압류한 자 그랬죠? 자, 여기입니다. 가장 매매했죠? 가장 매수인에 대한 채권자예요. 가장 매수인은 채권자, 을 채권자. 을 채권자가 보니까 을에게 소유권 등기가 있어요. 웬 떡이냐 해서 이걸 압류가 압류했다. 압류가 압류. 그럼 이런 게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죠? 제3자 맞습니다. 이거 나온 다음에 나온 3자니까 맞아요. 제3자. 그럼 4번 보시면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거기 손배 청구권 써있죠? 그 밑에 써보세요. 진짜라고 진짜. 그 진짜 채권이에요. 그럼 진짜를 양수했다. 그럼 제3자 아닙니다. 다시 봐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을 갑과 을이 가짜로 매매하고 등기했죠. 그럼 을은 잘 가지고 있다가 다시 갑에게 넘겨야겠죠. 무효라 내 것도 아닌데 병한테 팔았어요. 그 병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해 버리죠. 선이면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그럼 갑은 이제 소유권 찾아올 길이 없어요. 그럼 갑은 누구를 죽여야 돼요? 을을 죽여야겠죠. 을. 아니 잠깐 가짜로 맡겨놨더니 이놈이 내 거 팔아먹었어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나는 이제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어요. 그럼 갑은 누구를 죽여요? 을을 죽여요. 을. 진짜로 죽여요? 가짜로 죽여요? 진짜로 죽여야겠죠. 진짜로. 이 나쁜 놈하고. 진짜로 손배 청구해요. 진짜로. 진짜 채권이에요. 내 거 팔아먹은 놈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는 을한테 죽여야겠죠. 을을 죽이는 거예요. 을. 그럼 이걸 양도했대요. A한테. 그러면 얘는 진짜 채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짜 채권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제3자 아니에요. 진짜 채권을 받았으니까 진짜 채권. 제3자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이쪽이 제3자 이쪽이. 여기까지 해서 허위 표시 이러기 좀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아무튼 우리 제3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좋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없어요. 애석하기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고부터는 18분 있죠? 10분 쉬가지고 차고부터 해서 하겠습니다.